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마지막 동영상, 그러니까 균형 잡기 102번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이었죠.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동영상부터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부터는 그냥 제목을 대략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따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응용, 연구 1번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갈까 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기 위한 동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올리는 동영상은 실제적으로 아무나 보면 안 되는 동영상입니다. 모두를 위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제 채널을 이제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주행 하시는 분들. 자, 우리가 크게 세 분류로 앞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지금 두 분류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가 대사 증후군 동영상 시리즈였습니다. 1번부터 112번까지. 두 번째는 균형 잡기 동영상 시리즈였습니다. 그죠? 1번부터 102번까지. 지금 세 번째는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몇 번까지 나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자, 최소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 이거 동영상 찍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는 최소한 끝내고 균형 잡기 동영상 시리즈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사증후군 시리즈 동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의무고 무조건 못 보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연구 동영상이고 응용 동영상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 초보자들을 위해서 뭐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일단은 대사증후군 1번 동영상부터 정주행, 우리 드라마 정주행 복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주행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셔서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를 끝을 내고 균형 잡기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균형 잡기 동영상과 이 복습, 응용, 연구 이 동영상 시리즈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같이 보셔도 되고, 근데 하여튼 모든 실행들, 적용들은 신중하게 하셔야지 그냥 흉내 내기로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예현상이나 부적절한 명예현상 이런 걸 여러분이 감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나한테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떤 동영상을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댓글란에 가끔씩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죠? 저희가 이게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 비염부터 시작해서 역류성 식도염, 위산역류, 소화불량, 뭐 신장 문제, 방광 문제, 항문 문제, 다리 문제, 뭐 관절염 문제, 폐질환 문제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을 어떤 병명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동영상을 봐야 하나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대사증후군 1번부터 정주행해서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뿐더러 앞으로 다가올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로운 증상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대비책과 또 해결책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 소견입니다만은, 예?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 의견은 소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첫 동영상이라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자, 일단은 균형 잡기 동영상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딱 단절돼서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균형 잡기에서 약간 연결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뭐 어떤 연구 대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뭐 약간의 도움을 줬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걸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도 드리고, 이거 무조건 따라 하시고, 무조건 실행에 옮기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가 원리적인 부분을 계속 다뤄왔었기 때문에, 이제 원리 부분을 이해하신다라면, 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지난 토요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에 실핏줄이 잡혀서 다리를 조금 발바닥을 지면에서, 그죠? 뭐 왼발 10cm, 오른발 15cm 이렇게 약간 오른발을 더 높이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왠가 하면 다리를 높이 드는 쪽 다리에서 피가 많이 빠져버려요. 그 왼발을 높이 들면 왼쪽 다리에 혈액이 부족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왼발을 5cm를 들면 오른발 한 10cm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왼발은 살짝 들고 오른발을 더 높이 들어주면 이게 창자가 윗배 쪽으로, 그러니까 골반 쪽으로 내려갔던 창자가 윗배 쪽으로 자꾸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허벅지가 아픈 것이 사라져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 동영상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동영상 균형잡기 102번 동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위장 쪽이 약간 불안정, 창자는 올라왔는데 뭔가 위장 쪽이 불안정하면서,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균형잡기 동영상 제가 막 손에 있는 모래주머니 다 빼고 윗배 쪽으로 너무 올라와서 또 다리에 차는 거, 다리에도 막 200까지 차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거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확인 또 하시고, 기억나시면, 제 말이 기억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당시에 왜 그런가, 위장 쪽으로 자꾸 누우면, 서 있으면 괜찮은데 누우면 위장 쪽으로 뭔가 자꾸 윗배 쪽으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눕기가 불편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나 이거 앞으로 조심할 거다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진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뭐가 잘못한 걸까? 뭐, 일단 제 특기를 발휘해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그냥, 이거 뭐죠, 이거? 하나님, 이거 뭐죠?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이래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런 증상이 탁 나타나고, 그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초저녁에 그런 증상이 좀 누워있는데 나타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 잠자리 들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 갑자기 머리가 번뜩 하더니만은, 이거 오른발 앞꿈치가 아니고 발등 쪽에, 그러니까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고 올라와서 그 사이, 약간 골짜기진데 그 사이에다가, 예전에 와샤를 넣었었잖아요. 대사증후군 동영상 할 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찼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발은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앞꿈치하고 안쪽에다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균형 잡기 동영상 시리즈로 돌아오면서 제가 오른발을 그냥 거의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안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것 같아서. 오른손도 지금 거의 안 차고 있는데, 오른손은 잠잘 때만 차고 있습니다. 오른손 30 정도를 차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그 이후로는 안 찼어요. 그냥 앞꿈치 좀 누르고 다니니까 뭐 컨디션 크게 나쁜 것도 없고, 아이 굳이 그 발등에 와시아 올려놓는 거, 발등에 와시아 10g짜리, 15g짜리 한 올려놓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저녁에 자기 직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씻기 전에, 저녁에 자려고 씻기 전에 생각이 나는데, 아 갑자기 그걸 가능성이 있겠다. 뭔가 다리에서 창자로 연결돼서 올라오는 혈관들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미세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서서 걸어 다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발바닥이 지면에서 떠버리면, 누워버리면 발바닥이 지면에서 떠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앉아 있어도 발바닥에 힘이 안 가니까, 발바닥에 힘이 안 가면 내 몸이 약간 불안정해진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걸 생각을 못해서 이제 오른발 다 빼뿌리고 호주머니 다 빼뿌리고, 그러니까 뺏는 상황이니까 다시 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이걸 두 번째 당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겠나 이랬는데, 자, 요거 한 가지 더 제가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 하면, 갑자기 비염기, 약간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막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콧물이 계속 차고 코를 내뱉어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비염기가 약간 시작이 됐어요. 심하진 않아요. 근데 비염기가 약간 시작이 되면서 느낌이, 제가 비염을 안 하는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전에는 뭐 만성 축농증에 만성 비염 1년 가봐야 코가 뚫리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한여름에 8, 9월 달 그때 딱 뚫리더라고요. 그 나머지 10개월은 그냥 코가 항상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근데 10년 전에 그랬다고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두 번 이게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비염이 생기기,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막, 이게 또 후비루처럼 막 콧물이 이 목구멍으로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코가 하여튼 불편했어요. 심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지난번에는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딱 차는 순간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발등에 와샤를 탁 올리는 순간 오른발에 지금 왼발은, 왼쪽 발목에는 그 모래주머니 중량을 좀 채웠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뭔가 다리 들기, 이거 허벅지 때문에 다리 들기를 하면서 약간 왼쪽 다리에서 피가 좀 빠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왼쪽 다리 중량이 지금 거의 한 60에 57인가 60인가 그래 되겠습니다. 57인가 60. 옆구리도 동일한 중량을 쳐. 왼쪽 옆구리에 동일. 자,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따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래 그전에는 뭐 25, 30에서 왔다 갔다 한참 했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상하게 제가 조금씩 내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배우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줄 알면서도 중량 올리기가 귀찮아서 안 올렸다.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나쁜 거예요. 그 스스로 몸을 망가뜨려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몸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가 자꾸 두 번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세 번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요, 뭐가 문제인지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걸어 다니는데 중심 이동하면서 걸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왼쪽 다리 중심 이동인데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뭔가 중량을 필요로 한다. 5g이라도 느껴지면 넣으라는 겁니다. 안 넣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죠? 옆구리도 같이 올려주세요. 왼쪽 옆구리도. 그래, 하여튼 왼쪽 다리 중량이 조금 올라갔어요.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 50, 지금 제가 알기로는 57인데. 자, 그래, 하여튼 왼쪽 다리 중량은 뭐 뒤꿈치에도 모래주머니 좀 해놓고 앞꿈치에도 좀 해놓고 지금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원래 왼쪽 다리는 뒤꿈치가 약해서 처음에는 거의 뒤꿈치하고 바깥쪽으로 몰빵해 놨는데, 다 갖다 놨는데, 지금은 이제 뒤꿈치가 회복이 거의 돼서 앞꿈치 쪽으로 무릎이 자꾸 아팠어.
앞꿈치 쪽으로 올려 좀 분산을 한 반반 해 놨습니다. 반반. 뒤꿈치 한 30, 앞꿈치 한 27 이렇게 반반 해 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른발에다가 10g 짜리, 저는 오른발은 좀 무겁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오른발에 무겁게 하면 오른쪽 다리에 원래 피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필요에 따라서 10g을 사용해요. 예전에는 15g을 사용했습니다. 요거 작은 와샤입니다. 작은 철물점에서 파는 작은 와샤고, 요 중량을 재보면 전자제어를 재보면 딱 10g이 나오더라고요. 큰 거는 13g 짜리가 있고 15g 짜리가 있습니다. 12g 짜리도 있고. 자, 이런 거 10g 짜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만드는 방법, 이거 되게 단순해요. 여기다가 와샤를 여기 더 가운데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쳐봐요. 예? 접고, 예? 이거 뭐 아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게 양말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둘둘 감아버리면 돼요. 예?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중간에 좀 잘라내도 되고, 좀 잘라내도. 자, 이렇게 해서 양말 속에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손으로 양말을 벌려 갖고 이렇게 손으로 쑥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에서 조금 올라와서, 하여튼 엄지발가락에 얹는 게 아니고 조금 발등으로 약간 한 1cm 정도 그냥 거의 붙여도 돼요. 예?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 근처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와샤가 이제 쇠잖아요. 메탈이니까. 스테일은 녹이 슬고 또 쇠독이 있어요. 쇠독이 있어서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아요. 가끔씩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뭐 마데카솔도 계속 바르면 안 돼요. 마데카솔 겔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생제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뭐 보습제 같은 거 해도 됩니다. 보습제 그냥 크림 같은 거, 수분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발등에 약간 발라놓고 하면 좀 이렇게 피부 트러블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피부가 약간 예민한 사람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제 안에는 이걸 그냥 헝겊으로 이렇게 딱 케이스처럼 만들어서 그냥 사방을 꼬매버리더라고요. 꼬매서 부드러운 천으로 해놓으면 훨씬 낫겠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게 윗배가 불편한 이상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했던 가장 최적의 효과가 나타났죠. 윗배가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 다리를 조금 약간 높이, 왼발 조금, 오른발 더 높이. 어제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이상이 없었어요. 좋더라고요. 비염 증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에서 이거 올라오는 혈액의 흐름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윗배가 불편했던 거예요. 이거 이제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놀라운 연구였고 놀라운 발견이었고,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거 참 희한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뻔뜩하고 생각이 났는데 그때 생각이 이게 왠가 하면 이게 제가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그때 상황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다 벗고 양발을 차든가 아니면 오른쪽 옆구리에 또 차든가, 그때 그렇게 하니까 편해졌으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게 지난번의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활용할 건가, 아니면 지난번에 데이터가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 갈 것인가, 개척할 것인가.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됐었는데 도대체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가기는 두렵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의 2-3시간 이후에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번뜩하면서 자 우리말로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말로 안 알려주시고 제 뇌에다가 직접 그냥 뭐 이상한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그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깝깝하고 이 도대체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깝깝할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유효했고 중요했고 그죠. 근데 하여튼 자 그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 윗배가 되게 근데요 이게 균형 잡기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는 왼쪽 발등 엄지발가락에다가 10g인가 15g인가 올렸습니다. 원래 안 올리다가 올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저는 오른쪽 발등에 올렸습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올려보세요. 예, 한번 올려보시고 올려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뭐 굳이 도움이 그러니까 올려갖고 한 30분 정도 있어 보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 있어 보면 좋고 나쁜 게 판별이 날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그래요. 제가 왼팔 운동하는 우리가 이제 다리 쪽이 개선이 되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오른쪽 상체 그러니까 균형잡기 동영상에서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자꾸 몰려가서 이걸 오른쪽 상체에 있던 피를 왼쪽으로 자꾸 끌고 오기 위해서 왼팔 운동을 자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머리로 또 피를 올려주고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팔을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고 머리도 이렇게 자꾸 눌러주면서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왼팔 운동을 하는데 조금 상당히 좋은 약간 획기적인 획기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은데 혹 관심 있거나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집에서도 응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면 응용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칭 바를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집에 기둥 같은 걸 붙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원에 가서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해보다 보면 그 감각을 알거든요. 아, 이 정도의 힘이 작동이 돼야 뭔가 효과가 있구나라는 감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제가 항상 매일마다 내려가서 운동하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제가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하여튼, 이 겨드랑이 쪽 그 운동기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밀고 당기기 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기구는 하나도 안 사용했습니다. 그냥 겨드랑이 이거 하는 운동기구만 사용했는데 가보니까 그 운동하다가 그 앞에 보니까 이게 큰 회전판 두 개가 있어서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어깨 운동한답시고 이렇게 가슴 운동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지간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개 한 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한 개 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탁 잡아 보니까 이게 원판이 이게 크잖아요. 크니까 탁 잡아 보니까 무게감이 툭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이거 무게 좀 있네. 그냥 씩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약간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쇳덩이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얼마니까 내가 보니까 한 최소한 3kg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생각이에요. 3kg 정도 같으면 내가 왼팔 운동을 이래 하는데 3kg 모래주머니를 차고 왼팔 운동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운동 이게 석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판이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그러면서 힘은 안 들어요. 우리가 밀고 당기고 이러면 등으로 당기고 막 이러면 최대한 힘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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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하는데 자꾸 에너지가 제법 강하게 누적이 돼 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게 당길 때는 기껏해야 20개 당기면 확 힘들어 갖게 하고 그냥 1시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당기고 밀고 해 보니까 100 개를 했는데 뭐 아주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효과는 더 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너지가 쌓여 있는 이쪽으로 끌려오는 피는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보세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연구해야 돼. 그 무조건 따라하면 또 안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끝나고 나서 또 밀기 운동 한번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세트 운동을 한 번씩 그러니까 좀 넣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세트 운동만 하다가 종목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원판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한 개짜리 원판이 있고 손잡이가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여기 원판이 있어요. 이 왼팔이 이쪽이 왼팔이에요. 여러분은 오른팔로 보이시죠? 왼팔로 이렇게 손잡이를 탁 잡는 거야. 자,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글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탁 잡고 어떤가 양발을 딱 이렇게 해서 이걸 원판 딱 잡고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근데 우리가 세트 운동할 때 왼팔은 뒤로 세게 당기잖아요. 앞으로는 세게 미는 거 없잖아요. 뒤로 20번 당기고 옆으로 20번 밀고 또 겨드랑이 쪽 세게 또 20번 정도 뭐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뒤로 줄 때 힘을 약간 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그냥 부드럽게 갔다가 뒤로 올 때는 그냥 약간 이게 손잡이를 잡고 겨드랑이 운동도 해줄 겸 손잡이를 지그시 밑으로 살짝 누르는 거예요. 살짝 누른 채로 뒤로 당겨. 뒤로 당길 때는 끝까지 당긴다는 느낌. 그러니까 견갑골까지 이렇게 간다는 느낌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갈 때는 부드럽게 갔다가 뒤로 올 때는 견갑골까지 간다는 느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 운동이 아니고 좌우 이동 운동이에요. 아예 전후 이동 운동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씩 오른쪽 어깨 툭툭 쳐주고, 그죠? 이게 완전한 세트 운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한 세트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른팔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는 세게 하기 때문에 오른손은 전화기 같은 거 하나 잡고, 예? 전화기를 하나 잡고 가끔씩 팔을 위로 이렇게 툭 쳐줄 수도 있어요. 심심할 때. 자, 이게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느긋하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운동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한 100번 정도 하니까 사실 100번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 50번 정도 하고 잠깐 쉬는데 뭐 쉬는 동안에 막 이 겨드랑이 운동 이렇게 했게 이 겨드랑이가 제법 도움이 돼요. 등 운동도 되고 또 이게 왼쪽 가슴과 왼쪽 등이 좀 두꺼워져요. 원래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등이 두꺼워요. 왼쪽은 좀 얇아요. 그 간격이 좀 커요. 줄자로 재보면. 근데 그것도 이제 테스트는 해봐야 되죠.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완전 오른손잡이 얘기하는 겁니다. 양손잡이나 왼손잡이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양손잡이나 그 자기가 약한 지점이 어딘가를 해서 약한 지점을 자꾸 보완을 해주고 이런 저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틀 정도를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틀 뭐 오래 해보지도 이렇게 해고 저도 좋았어요. 어제는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이거 그냥 데이터상으로 그냥 하려는 되는 거예요. 어제 거의 한 1000번 정도를 해봐요. 1000번 정도. 1000번 하라는 거 아닙니다. 1000번을 했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좋은 점은 이거 확실히 왼쪽으로 피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계속 내가 쫓이는 느낌이에요. 왼팔 운동 해야 되는데, 왼팔 운동 해야 돼. 근데 왼팔 운동 하는데 밀고 당기기 하니까 힘드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렇게 했는데, 힘도 그다지 안 들고, 그냥 피가 꽉꽉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어제 저녁엔 잠도 그런 대로 잤던 것 같아요. 좀 잘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천번을 하고 나니까 강제로 이게 피를 밀어넣었더니만은 약간 백 현상이 내 몸에서 약간 감지가 돼요. 피가 강제로 들어가니까 천번을 하는 건 약간 미친 짓이죠. 무리수든 거죠. 근데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오늘 천번을 할까요? 천번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400번, 500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천번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드니까 400번, 500번도 저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운동 루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여기 원판이 이렇게 둥글벙하게, 원판 옆에 이제 내가 왼쪽 팔이 이쪽으로 가게, 원판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둥글벙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잡이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자리 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자리 서서 하면 다리에서 피가 잘 못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오른발은 조금 더 높이, 왼발은 살짝 들었다 내리고, 오른발은 조금 더 높이, 왼발은 살짝 들었다 내리고, 오른발은 좀 더 높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율동, 그러니까 뭔가 동작이 생기니까 덜 힘들더라고. 덜 힘들어. 무슨 말이냐,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안 올라와도 뭔가 약간 불편함이 생겨요. 가끔씩은 서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속 서서 하는 거는 나쁜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오른발 높이, 왼발 살짝, 오른발 높이, 왼발을 아주 그냥 지면에서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50회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오른쪽 어깨를 쳐주고, 또 오른팔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이거 전화기 잡고. 왜? 이 왼팔은 지금 세게 들어가니까, 오른팔에는 모래주머니도 안 채웠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만 한 30g 찬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화기는 낮에, 이게 오른손에 안 차는 대신 습관적으로 왼손에는 지팡이, 오른손에는 전화기를 잡고 다니는 게 제가 매일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오른손에 전화기 잡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50회 정도,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도 한 번, 뒤로 올 때 두 번, 그렇게 해야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게 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천천히 이렇게. 그 힘이 되게 많이 실려요. 한 50번 되면 이제 이게 왜 살짝 누르면서 약간 뒤로 조금 더 당겨주고 앞으로는 부드럽게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겨드랑이 운동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겨드랑이 운동이 되고 등 근육 운동과 이 왼쪽 가슴과 등짝, 이게 두께를 키워주고, 또 팔도 전체적으로 운동이 돼서 피가 이쪽으로 많이 오니까 나중에 왼팔도 두꺼워지겠죠. 왼팔이 가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팔이 너무 가는 사람들은 물병 운동을 자꾸 하면, 물병 운동을 하면 팔이 두꺼워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고 그 피를 하여튼 물병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한 50번 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양팔을 한 20번 정도 이렇게 떼어줬습니다. 무조건 20번도 아니고 한 15번, 20번 이렇게 떼어줬는데, 왜가 하면 이 어깨 위쪽도 양쪽이 다 약한 게 맞거든요. 겨드랑이에 비해서는 어깨 위쪽이 양쪽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오른쪽이 더 약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른쪽 어깨는 자꾸 쳐주고 팔 들어주고, 오른쪽은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이거 밑으로 누르면서, 약간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겨드랑이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 한 50번 하고 한번 띄워주고,
또 한 50번 하고 또 한 번 띄워주고 이래서 100번을 한 번, 한 세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운동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딱 내려가면 그냥 오른팔 밀기, 앞으로 밀기, 뭐, 네다섯 번, 옆에서 당기기 한 네다섯 번, 이 오른팔 운동을 한번 해줘요. 또, 왼팔 운동, 그러니까 FM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팔 세트 운동을 한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면 나중에 오른팔에 제가 아무것도 안 차고 있기 때문에 오른팔에 피가 약간 부족해져서 팔이 살살 아프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당겨주기 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거 어깨가 자꾸 아플 수가 있어요. 그 너무 오른팔 운동을 안 해줘 버리면. 근데 머리주머니를 좀 채워놓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른손 머리주머니를 많이 차면 왼손 중량이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저는 그냥 낮에는 전화기 이런 거 잘 붙들고 있기도 하고, 또 오른 손가락 운동을 저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옛날부터 아팠기 때문에 되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으면 안 아픈데 또 신경 안 쓰면 또 살살 아파와요. 신경통 쪽으로 이렇게. 이게 어깨가 다치면서 이쪽으로 같이 약간 신경 손상이 있었는 건지 예전에 제가 50견을 중학교 때부터 알았다고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괜히 막 야구를 많이 했어. 막 공 던지 투수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좀 다쳤어요. 하여튼 지금은 뭐 불편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면 괜찮은데 신경 안 쓰면 이상하게 불편함이 올라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세트 운동을 그냥 간간히 한 번씩 해주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또 쉴 때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고, 다리 조작 약간 신경 쓰고, 다리 조각 여전히, 그 제가 이제 오른발 발등에다가 와시아 올려놓고, 저희 안에는 왼발 발등이라고 했죠. 와시아 올리는 거. 해서 이제 발차기를 해도 이 왼팔 운동이 상당히 세게 피를 받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왼팔 운동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낌이, 왼팔 운동을 막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막 필요성이 진짜 한 50% 이상 다운돼 버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세더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 센 운동을 한꺼번에 막, 한 번 땡기면 예를 들어서 한 20kg 정도 땡긴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 한 번 땡기면 어떻게 되나 하면 20kg 작동이면 20번 땡기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10번 땡기면 200kg잖아요. 이 한 번 땡길 때 20kg 정도 되면 무게 힘이 10번 땡기면 200kg, 20번 땡기면 400kg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20번 막 힘껏 땡기면 한 400kg 된다고 합시다. 그냥 억지로 하면. 뭐, 여성들은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보세요. 앞으로 갈 때 3kg 더 나갈 거예요. 아마. 네, 최소한 3kg. 최소한 3kg 나갈 건데. 앞으로 갈 때 3kg, 뒤로 올 때 3kg. 그럼 6kg잖아요. 그죠? 6kg를 100번을 했다. 해보세요. 최소한 3kg 잡고 6kg를 100번 했다. 그러면 600번이에요. 아마 3kg 더 갈 것 같아요. 그 무게가. 왜냐하면 팔 무게도 있거든요. 모래주머니 무게도 있고, 거의 한 4kg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한 800kg 정도 나온다는 거야. 한 2배 정도의 에너지가 더 쌓인다가 피가 더 많이 오더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걸 한번 운동장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무슨 말을, 왜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한번 느껴보려면 한번 해봐야 되고, 그 해보면 그 느낌이 있어. 그냥 집에 와서, 그러면 그 운동기구를 집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고물상에 가면 팔는지 모르겠는데, 뭐 형편이 되신 분들은 집에 하나 사다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만의 특화된 운동법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겠.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 워낙 잘 살아서 어디 가는 동네는 다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동네에 뭐 몇 걸음 나가면 찾을 수 있으면 그 운동기구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요런 느낌을 내가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응용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좀 그 운동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둥을 이렇게 약간 잡는다든가, 예? 기둥을 약간 잡고 그냥
팔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몸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약간 걸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압력, 그러니까 3kg 내지 4kg의 압력이 걸리면서 밑으로 살짝 내리면서 뒤로 올 때 힘을 좀 더 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힘을 제가 실제로 가서 한 번은 해 봐야 된다는 게, 그 힘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겁니다. 느껴봐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돼서 그걸 응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동영상 제목이 뭡니까? 복습, 응용, 연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경험을 해 봐야 응용이 되고, 또 8세트 운동하고 약간 섞어 줘야 되고, 이제 응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것만 주구장창 효과가 좋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당장은 문제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만 하면 또 오른팔 운동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옆으로 미는 거 못 할 거예요. 제가 다시 아까 그 운동 끝나고 나서 그 중간중간 50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뛰면서. 예?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괜히 가서 벽에 가서 한번 밀기를 하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밀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앞뒤로 하긴 했는데 옆으로 밀기를 이상하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밀기를 한 7번, 5번 하기도 하고 7번 정도 하니까 조금 더 나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나은 기분이 드는 게 느껴지니까 사실 해요. 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쪽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상 가서 해보면 분명히 좋은 느낌이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모를 때는 내가 뭐 몰라서 안 했다 뭐 변명이나 되는데, 알면서 안 했다는 건 자기 기만이잖아요. 자기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니까 좋아서, 그러니까 끝나고 완전히 100번이 끝나고 나서는 밀기도 한 5번, 6번 했다. 한 7번도 하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재밌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1000번 했더니만은 약간 백 현상이 생겨서 약간 불편하다. 근데 아주 불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상체가 약간 묵직해진다 그럴까, 배도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 들고 묵직해지는 들고, 이게 왼쪽으로 피가 쑥 갔다가 약간 백이 되면서 괜히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약간 불편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자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크기는 않더라고요. 그냥 회복이 있어요. 약간 후퇴되면서 몸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제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00번은 무리입니다. 계속 할 수도 없고, 그죠? 본인한테 맞춰서 한번 해보는데,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한 번 하면 100번이니까 5번 하면 500번이잖아요. 금방 하는 게 사실아. 사실 금방 해요. 근데 그걸 500번 했다고 큰일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주 센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운동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드민턴을 치면 가서 운동장에 가서 배드민턴 치면 이거 팔 회전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500번 할 것 같아요? 500번 하고 나면 어깨 빠질걸요? 물론 건강할 때, 막 젊을 때, 아기 때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깨에 물이 와버릴 거예요. 그죠? 아니면 손목에 무리가 오던가 이래야 돼. 그 500번 못 할걸요? 근데 우리가 이거 미는 힘은 그냥 이게 어깨를 보호하면서 미는 거,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뭐, 배드민턴 한 번 치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하고 또 힘들면 쉬었다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주장창 하는 거잖아요. 응? 다듬이질 하는 것처럼, 다다다, 뭐, 빨래터에서 뭐, 빨래 두드린 것처럼, 그냥, 그 하면 계속 에너지 개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굉장히 효과 좋은 운동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피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녁에 샤워할 때 이래 뭐 샤워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바켓스에 물을 받아 놓고 작은 바가지로 이렇게 해서 세수대에 좀 옮겨 놓고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부터 되게 그랬어요. 제가 바가지를 계속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옮기면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쌓일까요? 막 해보면 그냥 일부러 왼손으로 해요. 근데 그 진짜 힘이 약하더라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깨끗해봐야 이거 한 깨끗해봐야 1kg, 1.5kg. 그 5번 해봐야 물 떠서 옮기고 해봐야 5번 해봐야 한 5kg, 6kg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 한번 갔다 오면 벌써 6kg, 6kg, 8kg잖아요. 제가 왜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냥 막 친구들하고 팔씨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오른팔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제 나름대로 기술이랍시고 막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막 물박에서 막 이렇게 막 들었다 내렸다 운동 기구가 없으니까 옛날이니까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개선이 돼서 아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일 수 있겠다. 힘을 효율적으로 힘을 덜 들이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피를 이제 좀 몰아올 수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다는 거죠. 자,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자,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괜히 무리해갖고 또 힘들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한 500번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한 500번 5번 해요. 5번. 그래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오늘 뭐 동영상 하나만 올리려고 하는데 좀 길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동영상도 이게 초반부에는 잠깐 이렇게 동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실 때는 그냥 그걸 약간 드래그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면 오른쪽 반절에서 오른쪽으로 톡톡 두드리면 10초씩 넘어가요. 앞으로. 그 해보셨어요? 두 번을 톡톡 두드리면 앞으로 10초씩 진행이 됩니다. 또 왼쪽을 톡톡 하면 뒤로 10초씩 후진을 합니다. 백을 합니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하여튼 톡톡 두 번, 한 번 두드리면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제 두 번 톡톡 두드리면 10초 이렇게 그 톡톡톡톡톡톡 자꾸 때리면 10초, 20초, 30초 계속 넘어가요. 그 1분 정도 하려면 한 10번 두드리면 그냥 1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으시면 앞에 인사말 보기 싫으시면 그냥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하여튼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